전 세계적인 경향을 보게 되면 유럽에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이제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대안으로 현재 찾고 있는 게 뭐냐? 다시 원전 이것입니다. 다시 원전. 네. 그래서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등의 나라는 이제 과거 탈원전을 선언하는 나라인데요. 다시 원전으로 복귀하려고 하고 있고요. 프랑스나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 등도 원전 신규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아니 화력발전소를 더 짓는 것이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하는 움직임은 사실 원자력 발전이 이게 환경에 영향을 조금 덜 끼치기 때문은 아닌가요? 예, 물론입니다. 그 원자력 발전이라는 거는 핵연료가 분열할 때 나오는 그 폭발적인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요. 얘가 열 효율이 굉장히 이제 높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 효율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하고 다르게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원자력의 그 핵심 연료가 요 조그만한 펠릿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그 무게가 5g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걸로 전기를 만들면 4인 가족이 8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양의 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를 석탄으로 만들려면요. 3톤, 즉 3,000kg이 필요하고요. 그 전기를 석유로 만들려면 드럼통 9개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비교가 안 되네. 이렇게 원전은 사용하는 원료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이산화탄소 배출도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IPCC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있는데 이거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작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비즈니스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익을 어디서 많이 창출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실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미국과 지금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미국이 앞서 나가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AI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공급이 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 사실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좋은 초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고 저렴하고 그리고 환경 친화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1테라와트시당 발생을 하는 뭐 온실가스라고 하죠. 그게 가장 낮은 게 태양열이고요. 그 다음으로 낮은 게 사실은 원자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보시고 실제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생각나는 빌 게이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이 원자력 발전이 되게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는 또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 운영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에 있어서는 아주 강국입니다. 앞서 나오고 유럽의 에너지 정책이 보면 이제 원전을 다시 활용하는 쪽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나라는 그런 능력을 갖춘 나라는 사실 몇 개 없습니다.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입니다. 우리가 뭐 중국이나 근데 사실 러시아에 의존하기는 어렵고 결국 미국과 프랑스에 의존하거나 한국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엔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발표했는데요. 그 사업 규모가 자그만치 24조 원에 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난달에는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사업에도 약 1조 2천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원전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말씀이신데, 네. 근데 이제 그 뭐 태양열이라든가 풍력 이런 거에 비해서 사실은 원자력도 지금 이제 친환경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원자력은 그 이제 핵분열 그 과정에서 방사능 뭐 네, 이런 네, 거 네. 그리고 이제 핵 연료 이 폐기물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환경을 또 해칠까봐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많으시거든요. 아, 예, 당연합니다. 뭐 걱정이 없을 수는 없고요. 원자력 발전이 사실 다 좋은데 그 유일하게 하나 이제 문제가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한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얘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서 네.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원자력 발전을 먼저 시작했던 캐나다나 아르헨티나를 보게 되면 아무런 사고 없이 지금 사용 후 핵연료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전력 수요는 증가하고, 그래서 좀 원전을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결국 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잘 관리하기 위한 법안도 만들어서 불안감을 좀 덜면서 이 사용 후 핵연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원전을 이렇게 확대하는 게 필수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우리가 흔히 방패장이라고 하죠. 네. 이 방패장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 보면 인구 밀도가 그냥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다 보니까 이 방패장을 지을 만한 이 땅이 마땅치 않고 뭐 주민 반발이 많아서 지금까지는 못했는데요. 네. 그래서 현재 사용 후 핵연료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2030년대 초가 되면 그 임시 저장 시설이 이제 찹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원전을 지어도 가동을 못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패장 건설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도 원전을 더 짓겠다고만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에 수반되는 그 방패장을 건설할 이 계획도 마련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